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 한 가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복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아주 왔다리 갔다리 좀 조울충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좀 우려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활짝 웃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그만큼 길어질 수가 있고 이게 투자자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 사태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긴장감 조성 없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야 아침마다 주식 어플을 킬 때 저도 긴장감 조성 없이 주식 잔고를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리스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P 500 기준 주간 수익률 열등생 탑5입니다. 자, 아무래도 네,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극적으로 떨어진 종목들도 몇 개 보입니다. 페이팔도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또 해버린 종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다루는 종목인 것 같은데 글로벌 1위 디지털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페이팔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팔의 사업 구성과 네, 현재 그 위상에 대한 건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매출 구성이에요. 정말 네, 간단하지 않나요? 그냥 결제 서비스가 매출의 9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하는 결제 금액이 더 늘어나든가 아니면 페이팔이 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더 올리든가 하면은 매출 상승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죠. 다시 말해서 디지털 결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의 소매업자들이 페이팔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나타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결제를 받을 때 소매업자들이요, 페이팔을 선택하는 비중이 다른 여타 페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아마존페이, 구글페이, 그리고 어펌까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페이팔 말고도 네, 벤모라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벤모도 페이팔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것은 월간으로 따졌을 때 유저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는지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핀테크 기업들로만 아래에 꾸려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다 핀테크 기업들이에요. 한국 보시면 이 카카오페이랑 네, 토스 보이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방 선진국에서는 페이팔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토에서는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전체 앱 순위에서 1위가 벤모이고 페이팔이 2등입니다. 둘 다 페이팔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게 네, 페이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는 어땠는지 제가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예요. 선진국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높은 핀테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올랐었긴 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사람들이 보복 소비도 많이 늘렸잖아요. 그리고 언택트 수혜를 좀 입으면서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위 업자인 페이팔의 주가도 네, 핵 이득을 보면서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네, 작년 7월부터 주가가 줄줄줄 새기 시작했는데 이때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팔 물건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래 금액이 줄어들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여기에다가 기술주, 핀테크 주식들에 대한 버블 논란까지 대두가 되면서 제대로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페이팔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대형 악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일봉 차트인데요. 조금 더 최신 것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일봉 차트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몇 개월째 별다른 반등 한 번 없이 주가가 내렸습니다. 특히 2월 1일에는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컨센서스 하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컨센서스 상회에도 주가가 내려가는 판에 하회하는 상황이면 주가가 두드려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분기에 대한 회사의 예상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기가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분기 실적 지표들이 어땠길래 이렇게 실망감들이 많이 표출이 됐을까?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갖고 왔습니다. 우선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트래픽입니다. 결국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즐기고 가야 거기서
업자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겠어요? 페이팔도 본인들의 어플을 많이 써줘야 거래 금액도 같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저번 분기에 새로운 유저 숫자가 1,500만 명 정도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1,0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980만 명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올해 신규 가입자 증가치는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회사가 또 한 번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또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른편에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13%라는 매출 성장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혁신주, 기술주들에게 있어서 연간 성장률 13%라는 숫자가 그리 높은 건 아니죠. 오히려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이베이라는 대형 고객이 페이팔을 이탈을 하면서 매출 성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1분기 매출 성장은 예상치는 고작 6%에 그칠 것이다 라고 회사가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페이팔에서 이베이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여기서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현재로서는 저번 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의 3%만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간 매출 성장률도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도 같이 이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확실히 이베이라는 대형 고객이 이탈을 하면서 매출 성장이 더뎌지고 있고 이게 숫자로 확인된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베이와 페이팔의 관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20년 전 월드컵 했을 때요. 2002년에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페이팔이 이베이로부터 분사되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예정도 있고 원래 같은 회사였다 보니까 이베이가 결제 방법으로 페이팔을 주요 사업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이에서 물건 살 때 페이팔로 결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관계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6월에 이베이가 페이팔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베이에서 결제할 때 이제 더 이상 페이팔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런칭한 자체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한 거죠. 이베이의 새로운 간편 결제 방식은 사실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배민페이나 쿠팡의 로켓페이, 그러니까 지금은 쿠페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원래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썼을 때 예전에는 신용카드 번호로 막 입력을 했다가 몇 년 전에 그리고는 카카오페이로 바꿨다가 지금은 배달의 민족에서 미는 배민페이만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결제도 빠르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포인트도 많이 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결제 방법이 이런 자체적인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변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결제 사업자들한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구조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중개인 사업 구조, 그러니까 미들맨 비즈니스를 좀 쇠락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팔의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페이팔도 계속해서 사용처를 더욱더 늘리려고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미국판 배달의 민족인 도어대시와 밀착을 했습니다. 음식 배달 결제에서 벤모라는 방식을 좀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결제 전환이라는 큰 그림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페이팔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은 명백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회사가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실적으로 보여주기는 쉽지 않으니까 주가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가 하락을 기회 삼아서 페이팔 임원들은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적게는 이렇게 6억 원에서 많게는 12억 원 정도를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서는 이 금액들이 그리 크지 않은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특히 또 매매 날짜를 한번 보시면 2월 3일, 4일, 8일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줄줄이 빠져왔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페이팔의 내부자들은 투자자들이 보는 것보다 회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이팔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디지털 페이 많이 좀 쓰시나요? 저는 배달 때문에 페이 시스템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래서 살 빠질 새가 없는 순달람은 내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호이.